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면 의외의 사람이 진짜 부자, 찐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벤처 캐피털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기도 해요. 그는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상 시드니상을 2차례나 수상했답니다. 2018년 블로그에 돈의 심리학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100만 명이 넘는 호응을 얻자 이렇게 책으로 발전시켰답니다. 이 책은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20개의 스토리로 나누어서 담고 있는데요. 기존의 돈과 관련된 책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기존의 책들은 돈 문제를 재무관리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 책은 역사와 심리학의 문제로 다가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정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이런 독특한 분석은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저자는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도 만나보고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20개의 스토리 중 3번째 스토리,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코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라는 뜻인데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저것이 자꾸 눈에 밟히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한때 수억 달러를 보유한 트레이더로 구성된 한 헤지펀드의 직원들이 재산 대부분을 자신들의 펀드에 투자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던 사건을 놓고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있는 것도 잃게 되기 마련이죠. 있는 것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자.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꼴대, 즉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멈출 수 있는 꼴대를 세우는 일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하면 아무 논리도 없이 그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분투하며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성 등등. 그런데 무서운 건 내가 왜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권력 등을 얻어야 하는지는 없이 단지 그냥 더 많이 얻고 싶어질 뿐이란 거죠.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는 2가지를 좋아한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는 부를 만들어내는 것, 다른 하나는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주변 사람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삶의 의미가 없어지죠. 노력해도 부족함만을 계속 느낀다면 더 이상 동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갉아먹기만 하니까요. 멈출 수 있는 꼴대, 명확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2. 비교는 백해 무익이다. 2번째는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비교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죠. 특히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비교가 만연하잖아요.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는 단어가 비교의 대표 명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중요해요. 학생 때는 성적 비교, 대학 비교, 대학 졸업 후에는 입사한 회사 비교, 연봉 비교, 결혼할 때가 되면 배우자 비교, 배우자의 집안 비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들끼리 비교, 나중에는 손자, 손녀 비교까지 정말 끝도 없네요. 오늘은 돈으로만 좁혀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책에 한 예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연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신인 야구 선수가 있어요. 사실 메이저리그 내에서는 최저 연봉급이기는 하지만 이 연봉은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약 6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아주 높은 연봉이죠. 하지만 이 선수는 팀 내에 있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2년간 4억 3천만 달러를 받는 선수죠. 계산도 힘드네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신인 선수는 어떨까요? 이 책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파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이렇듯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는데요. 부자 위에 더 큰 부자 있고 더 큰 부자 위에도 더 큰 부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보다 적더라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좌절을 하고 무한 굴레에 빠질 뿐인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 부분을 읽으며 크게 반성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적었지만 그 당시 등록금도 지원받고 그 정도면 만족을 하면서 지냈죠. 얼마나 만족했는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당시에 그 60만 원이 너무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그런 감정은 싹 사라지고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 저보다 더 높은 연봉의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이 만족이 되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의 이야기 같다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만족했던 것들도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만족은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내가 가진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만족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더 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주변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건데요. 하지만 너무 힘들죠. 저는 그럴 때마다 강남 대치동 20년 강사인 심정섭 선생님의 책 1% 유대인의 생각 훈련을 읽고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고는 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끊임없이 소비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주체적인 소비자가 되지 못하고 광고가 만든 삶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힘들게 번 돈을 너무나 쉽게 소비하며 살아간다. 결국 소비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일하고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이어진다. 자본을 모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고 나의 개인적 편리를 위한 소비를 줄이는 게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던져야 할 4가지 질문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